오늘 준비한 주제는 손흥민 선수와 이강인 선수에 대한 조합이에요. 우리가 지난 대표팀에서에 대해 경기를 이렇게 쭉 봤지만 두 선수의 조합으로 벌어지는 골이라든지 또 어시스트 상황 이런 것들이 사실 그렇게 많이 발생이 되진 않았어. 그 이유에 대해서 그리고 월드컵에 가서 두 선수가 포지션을 섰을 때 과연 조합을 해볼 수 있을지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우리가 홍명보 감독이 월드컵에 나가서 썼을 때에 대한 포지션, 두 선수에 대한 포지션을 봤을 때 오른쪽 윙에 이강인, 왼쪽 윙에 손흥민 선수가 들어가는 게 나는 거의 한 80% 이상 홍명보 감독이 머릿속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을 것 같다라는 게 내 생각이야. 뭐 지금까지 이강인 선수는 미드필드보다는 당연히 오른쪽 윙어에 많이 썼고 그리고 원톱에는 어쨌든 간에 전문적인 원포드 선수가 있는 게 낫다라는 게 평가전을 통해서 드러났어. 손흥민 선수가 원톱을 섰을 때 자꾸 미드필드적으로 내려와서 볼을 받고 결국에 크로스라든지 컷백이 왔을 때 손흥민 선수가 박스 안에 들어가 있지 못하는 상황들이 나온단 말이야. 그러니까 결국에는 손흥민 선수는 윙어 역할 또는 미들 지역에서 만들어주는 역할이라든지 크로스에 대한 역할을 많이 할 거고 전형적인 원톱이 있어야지만 이강인 선수의 크로스를 받을 수 있는 선수들이 나오고 그래서 나는 손흥민 선수가 왼쪽 윙어로 나올 거고 이강인 선수가 오른쪽 윙어로 나올 게 80% 이상 나는 확률로 그렇게 보고 있어. 양쪽 윙어에 대한 두 선수가 포지션으로 보면은 되게 동떨어져 있잖아. 이 동떨어져 있는 포지션이 어떻게 보면 상대한테는 가장 위협적인 존재가 될 수도 있어. 이강인 선수가 볼을 잡았어. 쫙 반대편에 손흥민 선수가 있잖아. 수비가 어디로 다 쏠려 있어? 볼 잡아서 이쪽으로 이강인 쪽으로 쭉 가지. 그럴 때 손흥민 선수의 뒷공간 침투라든지 이런 상황들이 오히려 상대가 예측하지 못하는 상황들이 되게 많이 나오는데 그런 상황들에 있어서 예전의 손흥민과 지금의 손흥민이 많이 달라졌기 때문에 만약에 한창 시절에 우리가 송케 조합을 봤을 때 그 당시에 손흥민을 보면은 이강인의 패스를 지금 기가 막히게 받을 수 있는 장면들이 많이 나올 수 있어. 근데 완전 전성기 때? 그치. 그때만큼의 스프린트라든지 뒷공간을 파고드는 스피드가 떨어지다 보니까 어떻게 자꾸 미드필드 안쪽으로 들어와서 플레이를 한단 말이야. 침투하는 거 말고. 그러다 보니까 이강인 선수에게 들어오는 패스를 손흥민 선수가 많이 못 받는 거지. 그런 상황이 펼쳐졌을 때 조금 더 조합을 어떻게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했는데 나의 결론이 여기서 도달한 거지. 손흥민 선수와 이강인 선수에 대한 골까지 갈 수 있는 연계 플레이가 나오기에는 사실상 쉽지 않다. 아니 야 그래도 아무리 손흥민이 폼이 떨어졌어도 MLS에서도 지금 날리고 있고 진짜 전성기 폼은 아닌 것 같아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래도 손흥민이고 근데 그래도 지금도 지금 막 맞지. 이강인인데 근데 스타일에 대한 변화 때문에 그래. 이강인 선수한테 필요한 선수는 오히려 황희찬 선수, 조금 더 침투하는 선수, 이런 선수가 더 필요해. 우리가 알고 있는 손흥민 득점왕 시절에 손흥민 선수의 플레이는 대표팀에서는 이제 거의 나오지 않는다. 쉽지 않을 거다. 쉽지 않다라고 보는 거지. 하긴 전성기 때는 막 여기서부터 치고 들어가서 막 이렇게까지 막 쫙쫙 치고 들어가는 그 느낌도 있었는데 근데 우리가 보기 힘들긴 해. 우리가 손흥민 선수의 플레이 스타일을 얘기했을 때 뭐냐면은 손흥민 선수가 볼을 잡아서 드리블해서 치고 들어가고 뭘 해서 그것보다 손흥민이 가장 무서웠던 거는 빈몸으로 빠져들어가는 손흥민이 제일 무서웠어. 공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것만 보이는 거야 눈에. 막 드리블하는 거 슈팅하는 것만 보이잖아. 그냥 손흥민 선수가 있는데 이 선에서부터 손흥민 선수가 빈몸으로 빠져들어갈 때 포백이 가지고 있는 이 불안함 진짜 공포지 공포. 막 이 선에서부터 와. 오프사이드도 안 걸리고 근데 포백이 이걸 나와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이 볼이 들어왔을 때 뒷공간에 들어갔을 때 대부분 손흥민 선수가 스피드로 이겨내는 상황이 나오고 이게 제일 무서운 거지. 볼을 그냥 가졌을 때보다 그게 제일 무서운 거야. 근데 그게 한 경기에 한 2번 정도는 나올 수 있겠지만 2-3번은 나올 수 있겠지만 예전만큼 자주 볼 수 없는 모습이다 보니까 이제는 손흥민 선수와 이강인 선수로 나올 수 있는 그런 플레이에 대한 조합은 이제는 쉽지 않다. 그러면 조합을 조금 찾아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나는 이제 너무나 아쉬운 게 손흥민 선수와 이강인 선수에 대한 조합은 사실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물론 같이 선발을 나갈 수는 있지만 두 선수가 합작을 해서 만들어내는 뭔가 작품은 쉽지는 않을 것 같다. 그 움직임 자체가 손흥민 선수가 많이 나오지 않을 거기 때문에. 이강인의 땅 출발 손흥민도 있지만 그보다는 지금 아직 순간 스피드가 잘 나오고 있는 황희찬 선수가 좀 더 적합하지 않을까? 그치. 이강인의 조합에서는. 그치.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지. 하지만 두 선수가 선발로 나올 거기 때문에 손흥민 선수에 대한 조합은 손흥민 선수의 뒤쪽에 있는 윙백이랑 찾아야 돼.
그 이유는 뭐냐면은 손흥민 선수가 말 그대로 자꾸 미드필드 플레이성을 가져간다 그랬잖아. 안쪽으로 들어와서 그러면은 손흥민 선수 쪽에 오버래핑을 자꾸 그치, 나가주는 선수가 있어줘야 손흥민 선수가 더 살 수가 있어. 우리가 윙어는 어떻게 표현하냐면은 사이드로 갈랐어. 윙어가 볼을 잡았어. 사이드백이랑 1대1 상황이 만났어. 1대1 상황 만났을 때 윙어가 돌파해가지고 끝내면 돼. 근데 그런 부분들이 이제는 쉽지 않다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윙백들이 오버래핑을 낳아주고 숫자 싸움을 해주고 손흥민 선수를 자꾸 도와줄 수 있는 선수가 나와야지만 손흥민 선수가 더 살 수밖에 없는 상황이야. 예전에는 손흥민 선수가 본인이 1대1에서 다 했지.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단 말이야. 그래서 손흥민 선수는 본인 쪽에 있는 윙백 선수랑 조합이 굉장히 잘 맞아야 돼. 서포터 해줘야 될 때와 그리고 수비적인 복귀를 할 때 손흥민 선수가 윙백이 올라갔을 때 자신보다 더 높은 위치에 올라간 선수에 대한 수비 역할을 해줘야 되고 이 두 선수에 대한 조합이 굉장히 잘 맞아야 된단 말이야. 그리고 손흥민 선수가 사이드 윙에서 벌려서 제자리에서 상대가 포백이 다 자리 잡은 상태에서는 손흥민 선수는 되게 간단하게 심플하게 그냥 윙백 선수한테 리턴을 내주는 경우가 되게 많아. 흔하게 말하는 우리가 백패스라 그래. 근데 그 백패스에 대한 빈도가 손흥민 선수가 많아. 근데 그 많은 게 잘못된 거는 아니야. 상대가 포백이 다 자리 잡고 있고 내가 스피드를 살릴 수 없는 서서 볼을 잡았을 때는 간편하게 윙백한테 백패스를 하는 게 맞아. 근데 이제 손흥민 선수가 그런 백패스가 많다라는 거에 있어서 팬들이 조금 많은 불만을 가지고 있어. 그랬을 때 나도 초반에는 불만이었어. 그치. 근데 그랬을 때 몰랐어. 윙백이 그 볼을 받아서 손흥민 선수에게 집중되어 있을 때 손흥민 선수가 볼을 잡고 서 있을 때 두 명의 선수가 끌려왔을 때 윙백한테 갔을 때 그게 좋은 크로스 내지 좋은 패스가 갈 수 있는 그러니까 손흥민을 미끼로 써서 할 수 있는 윙백의 플레이들이 많아질 거란 말이야. 그렇게 해서 손흥민 선수하고 윙백의 선수가 조합이 되게 잘 맞아야 돼. 그래서 조합을 나는 그쪽으로 찾아야 될 것 같아. 그럼 이강인 선수는 어떤 선수와 조합을 찾는 게 가장 좋을까라는 이제 고민을 하게 된 거지. 근데 이강인 선수와 호흡을 잡아야 되는 거는 원톱 선수지. 근데 이렇게 얘기하면 그러지만 원톱의 선수를 얘기할 때 지금 가장 유력한 후보가 오영규 그리고 조규성 두 선수인데 두 선수 다 어떤 인식이 강하냐면 우리한테 약간 쪼커 플레이 같은 느낌. 딱 둘 다 그 느낌은 있어. 후반전에 들어와서 활약을 해주는 선수 같은 느낌이 좀 강하단 말이야. 약간 이게 막 이 히든 카드로 들어서 악착같이 막 가운데서 해결해주고 막 그런 느낌 좀 원톱의 선발의 원톱의 느낌으로 딱 갔을 때는 조금은 무게감이 가벼운 듯한 느낌이 조금 많이 든다고. 지난 월드컵 때 이강인 선수의 크로스를 받아서 뭐 조규선 선수가 득점을 하기도 했지만 그거를 꾸준하게 맞추기에는 쉽지 않단 말이야. 그러면은 이강인 선수 플레이 스타일을 봤을 때 과연 어떤 선수와 조합을 하면 가장 좋을까라는 생각을 했을 때 윙어를 볼 수 있고 미들까지 볼 수 있는 선수여야 돼. 이강인과의 조합은 이강인 선수가 나온 자리 오른쪽 윙어도 볼 수 있어야 되고 그 선수가 이강인이 올라갔을 때 수비적인 걸 해주기 위해서 또 미드필드 위치도 같이 설 수 있는 선수여야지만 이강인하고 조합이 된단 말이야. 지난 시간 했잖아. 그러니까 자, 저에 대한 개념은 이재성 선수가 그래도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선수라고 생각을 해. 이재성 선수와 이강인 선수에 대한 조합이 좋을 거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되게 단 한 가지야. 이강인 선수가 예를 들면 윙어로 포지션이 됐고 이재성 선수가 미들에 포진이 됐어. 그러면 반대로 이재성이 윙으로 포진이 되고 이강인이 미들에 포진이 됐어. 이질감이 없다는 거야. 안 이상해. 그치. 전혀 이상하지 않지. 어. 두 선수 다 이 포지션을 소화할 수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그래. 자, 이렇게 생각해봐. 황희찬이 윙에 있어. 황희찬이 안에 들어올 수 있을까? 미들 플레이. 미들 플레이는 황희찬은 조금 그러기 때문에 이재성과 이강인 선수가 계속해서 포지션 체인징이 일어나고 예를 들면은 이강인이 윙에 섰어. 미들 쪽으로 내려와서 빌드업에 가담해서 볼을 받으려고 해. 그러다 보니까 이재성이 당연히 공간을 비워주고 윙어로 나갔어. 그래도 빵꾸가 안 생긴단 말이야. 이쪽으로 쫙 오른쪽으로 가서 벌려져 있으면 이강인이 안에서 막 이렇게 할 때 그치. 그치, 그때 그치. 공격 가담을 해줄 수 있는 이재성. 그리고 이재성 선수가 윙어 플레이는 못하지만 뭘 잘하냐면은 박스 안 플레이를 잘해. 박스 안에서 하프 스페이스를 침투하면서 이강인의 크로스를 받는다든지 헤딩골이 굉장히 많은 선수란 헤딩골 말이야. 진짜 많아. 그렇기 때문에 이강인과 이재성 선수가 같이 들어갔을 때 이강인을 살리기 위해서 이재성이라는 존재가 필요한 거지. 안 그러면 여러분들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면요. 이강인 선수가 안쪽으로 들어와서 빌드업 플레이를 했어. 그리고 나서 이 공간이 비니까 어떻게 해? 윙백이 오버래핑을 나간단 말이야. 그랬을 때 수비적인 곳에서 문제가 발생이 돼. 근데
이강인이 내려왔어. 그러면 이 자리를 그냥 이재성이 올라가서 다시 채우면 돼. 그리고 미드필드성의 플레이가 둘 다 강하기 때문에 서로 주고받는 플레이라든지 반대발 윙어로서 그쪽에서 오른쪽에서 여러 가지 패턴 플레이를 하는 것에 있어서 조화로움이 나는 괜찮다라고 보는 거지 훨씬 더. 아니 근데 이강인하고 손흥민 조합에서 좀 약간 부드럽게 이강인과 손흥민이 딱 주고받고 이렇게 해서 마무리되는 그런 게 안 나오는 이유가 있을까? 근데 그 이유는 이제 플레이 스타일에 있는 거야. 이강인 선수가 드리블을 하고 있을 때 혹은 탈압박을 하고 있을 때 이강인의 시선이 평범한 패스 쪽을 더 바라보고 있을까? 아니야. 이강인 선수는 카운터 패스를 위한, 카운터 킥을 위한 시선에 대한, 그리고 본인이 그런 쪽으로 해결해야 된다는 걸 너무나 잘 알고 있어. 우리가 얘기하는 그 킬패스, 스루패스 딱 그치. 보고 그 짧은 상황에서도 하나의 수비를 벗겨내고 바로 크로스를 보러. 그래서 크로스에 대한 타이밍도 빠르고 패스를 들어갈 때도 뭔가 반대쪽으로 갈라주는 패스, 뒷공간에 대한 패스도 서슴없이 들어간단 말이야. 근데 손흥민 선수가 그런 위치에 포진돼 있지가 않아 잘. 그러다 보니까 손흥민 선수는 조금 더 나와서 편안한 지역에서 볼을 받다 보니까 솔직히 뭐 그냥 두 선수가 주고받는 패스는 나올 수 있지. 하지만 이강인 선수의 킬 패스를 받을 수 있는 위치에는 대부분 다른 선수들이 위치해 있거나 그치. 이강인 선수가 올린 크로스 진짜 기가 막힌 크로스가 많아. 사실은 반대쪽 윙어가 그 볼을 받았을 때 진짜 기가 막힌 크로스야. 이강인 선수가 크로스를 올릴 때 모든 시선이 쏠려 있는데 사이드 윙백 뒤쪽에서부터 들어와서 이 볼을 받아내는 그런 형태. 그걸 누가 이재성이 많이 하지만 손흥민 선수는 사실 이강인 선수가 크로스 올릴 때 헤딩에 대한 경합 자체를 그치. 하러 거의 들어가는 볼이 없단 그치.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두 선수가 이런 조합적인 플레이가 많이 안 나올 수밖에 없다. 하긴 손흥민이 헤딩으로 제대로 이렇게 해서 맞춘 골은 거의 없으니까. 그치. 그러기 스타일에 때문에 비해서 그런 거 없었고. 그냥 이건 스타일에 대한 따는 그렇다고 해서 손흥민 선수가 무조건 잘못하고 있다라는 건 아니야. 본인이 할 수 있는 플레이들을 또 하는 거지. 근데 다른 건 또 완벽하게 잘하니까. 근데 또 그런 게 있어. 이강인 선수와 손흥민 선수가 가끔씩 중원에서 볼을 서로 주고받고 월패스 받고 이 좁은 공간에서 한 블록을 부셔낼 때 그럴 때는 손흥민 선수가 이강인 선수가 조금 더 저돌적으로 움직이고 손흥민 선수가 그 볼을 이렇게 잘 대준단 말이야. 그런 플레이는 나오지. 근데 우리가 바라는 거는 골에 가까운 플레이에 대한 조합을 더 바라는 거지. 근데 그거는 이제 사실상 솔직하게 얘기해서 쉽지는 않다. 요렇게 보고 있는 거지. 저 개인적으로 궁금한 거 그러면 손흥민 프리킥 vs 이강인 프리킥 전남 프리킥과 누가 더 이것도 괜찮다. 근데 이제 양말이라. 좋은 지역에서 프리킥이 났을 때 이강인과 손흥민 두 명의 선수가 딱 서 있을 때에 대한 그 조합은 사실 기가 막히지. 근데 이거는 나는 무조건 이강인이야. 근데 이거는 프리킥은. 현장에서 선수들끼리 이렇게 귀에다 대고 막 이렇게 얘기하고 이런 거 들어봤어? 두 선수가 프리킥 난데 이렇게 막 얘기한단 말이야. 이거는 선수를 먼저 정해놓지 않아요. 그러니까 키커는 두 명일 수 있어. 자, 손흥민 아니면 이강인 둘이서 하면 돼. 라고 하지만 결정은 선수 둘이서 해. 그 왜 그러냐면은 수비 벽의 위치, 골키퍼의 위치, 물론 프리킥 지역의 위치도 있지. 그 위치는 사실은 왼쪽이든 오른쪽이든 뭐 이강인, 손흥민 다 찰 수 있어.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골키퍼에 대한 위치, 수비벽에 대한 위치, 이것들로 현장에서 사실은 이거는 근데 그런 건 있어. 내가 만약 손흥민이야. 야 강인아 이건 네가 차. 이런 경우는 없어. 그냥 없다고? 서로 보고 이런 경우가 더 많지. 야 이거는 내가 찰게. 그러니까 내가 찰 게가 많지 네가 차는 잘 없어. 경기 중에서 그거 없어 진짜? 그냥 먼저 예를 들면 먼저 이렇게 막 서로 약간 간 보고 이렇게 하고 있다가 뭐 내가 이강인이야. 형 이거는 제가 찰게요. 오케이 네가 차.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먼저 찬다고 한 선수가 더 자신감, 누가 차도 사실 이상하진 않으니까. 더 자신감 있는 선수가 차는 게 낫다? 그치. 근데 지금 와서 손흥민이 프리킥이 낫다, 이강인이 프리킥이 낫다, 너는 무조건 이강인이라고 하지만 대표팀 내에서는 손흥민 선수가. 그냥 나는 같은 왼발잡이라서. 황선이도 높은 거지.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사실 누가 차도 너무 좋은. 근데 이게 되게 쉽지 않아. 과거에 그래서 월드컵에서 천수영 님이 그때
프리킥 골 넣을 때 음. 그때 거기 자리가 원래 키커드 을룡이 형이었고 이을룡 감독님이 차는 자리였는데 갑자기 천수 형이 가서 형 이거 내가 찰게요 한 거야. 근데 을룡 형이 거기서 아니야 너 나와. 이게 잘 안 돼. 선수가 먼저 자신감을 보여주잖아. 그거를 아니야 너 아니야 내가 찰 거야 라고가 잘 안 된다고. 근데 이천수 선수 시절 때 다른 후배가 형 제가 한번 차볼게요. 그랬더니 이천수가 아, 꺼져 그랬다는데. 어이 천수 형은 그럴 수 있지. 아무튼 오늘 컨텐츠에 대한 정리를 조금 하자면은 손흥민 선수와 이강인 선수가 조합적으로 나와서 플레이를 했을 때 사실 그런 그림을 만들어내기는 현재 시점으로 봤을 때는 쉽지는 않다. 두 선수에 대한 상대가 부담감은 가질 수 있지만 두 선수에 대한 플레이로 인해서 두 선수의 조합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거는 사실은 쉽진 않다고 보기 때문에 이제는 다른 조합을 조금 찾아야 될 것 같고 다음 시간에도 더 좋은 주제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형컴이었습니다.